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벌 근거의 법률이 위헌이라면서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 당선 무효형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이 이제 2심까지 이제 끝난 거죠. 네네. 그 혐의 자체는 그 네 가지 그였습니다.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혐의 하나,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방송 중에 이를테면 선거 경쟁 과정 중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점, 또 그 검사라고 사칭한 점도 그런 점이 없다고 얘기한 점, 대장동 이익에 관해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예. 상당히 이제 과장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는 네 가지 혐의가 다 이제 무죄였습니다만 예. 2심 그에서는 친형에 대해서 강제 입원 절차를 지시했다고 하는 점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의 마지막 판단이 12월 초에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그 같은 지금 그 시점인 것이죠.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했단 말이죠. 예. 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항소심에서 유죄로 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 이 내용이 뭐냐면 후보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후보자가 유리한 행위를 허위사실로 공표했다는 건데 네. 실제로는 이제 TV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이게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을 강제 입원 절차에 관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조금씩은 달라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지사 당시 입장에서 보면은 뭐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게 아니라 그 절차만 알아봤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법률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그게 그럼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그게 유리한 행위냐 불리한 행위냐 이런 것도 또 같이 예.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누군가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을 오히려 입원시키려고 한 게 유리하다, 네. 한 게 좋은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게 법률 규정 자체가 모호하게 돼 있다,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을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이라고 해서 항소심에서의 재판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네. 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양형이 잘못돼 있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을 때도 재판을 다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300만 원 받았잖아요. 네. 그것만 액면 그대로 따져봤을 때는 아예 대법원에서는 이거 쳐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되돌려보낼 가능성도 확정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건 너무 불리하다. 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이 지사직 박탈당하고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5년 동안 출마도 못하는데 10년 이상 선고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냐 정치인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이 좀 예외 조항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두 개 조항,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하나랑 공직선거법 하나를 혹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법원에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뭐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위헌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앞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에 대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보내게 되면 예. 대법원의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으로서 요구한 두 개의 법률 조항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결정을 하고 돌려보내면 그 돌려보낸 것에 따라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이어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보내는 순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 심리하는데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재판 절차 자체가 중단이 그만큼 길게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그 사이에 도지사직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만
대법원에서 일단 인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과연 인용을 할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뭐 신청을 했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법적으로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결국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은 결국 지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늦춰지면서 그동안의 지사직이 유지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뭐 그래서 뭐 절면 한 수다, 뭐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평도 그 나오는 것인데요. 예. 네. 사실 그 이재명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그것 이외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이제 없다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12월 초면 어쨌든 결론이 나오는데 예.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그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두 가지 조항, 그 공직선거법 조항과 형사법 조항이 만약에 위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도 훌훌 털어버릴 수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적어도 1년, 2년이 시간이 그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그 도지사의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방안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 전제는 네. 아까 말씀 나눈 바처럼 그 대법원에서 제청을 이제 그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사항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법원이 제청을 해준다고 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직선거법 부분에 예. 우리가 그 죄를 부과할 때는 형법의 명확성 원칙이 가장 기본인데 예를 들면 일정한 행위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해석함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일정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다른 죄와 그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해봐서 이 정치인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예를 들면 피선거권도 그 제한되고 정치적인 생명도 이렇게 단절되게 되는데 네. 예. 그렇다고 본다면 대법원에서 적어도 양형을 한번 다퉈볼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 역시 이른바 그 법에 평등하다고 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도 분명히 그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이 제청을 할 가능성은 일단 크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2년의 기간은 사실상 도지사로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야말로 절묘한 한 수가 될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좀 복잡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중에 허위 사실을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게 허위 사실 공표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게 쟁점이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이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을 했었을 때 네. 이게 적극적으로 나는 형의 강제 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나서서 얘기한 것과 가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뭐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관련 절차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봤을 수는 있지만 그 검토해봤다는 게 또 적극적으로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본 것이냐 직접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의도가 형을 진짜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이냐 이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단순히 내가 그 상대방의 말을 부인했다는 게 네. 그게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사실을 허위로 공표의 의미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공표라는 부분도 뭔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네네. 거고 그런 건 뭐 선거 공보에 기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선거를 과정에서 유세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TV 토론회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예. 예. 지금 구조로는 그게 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이 지사 예. 입장은 그런 겁니다. 예. 그 지금 어쨌든 위헌 제청 대상의 그 주요 그 초점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예, 행위가 행위. 무엇을 뜻하는 것 네네. 첫 번째 하고요. 공표의 의미거든요. 공표가 과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공표냐, 아니면 대중에게 얘기하는 것이 공표냐, 네네. 아니면 지역 주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공표냐. 공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막연한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판례가 저는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또는 행정법상에서도 공표 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가 과연 이제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직권 남용을 했다고 한 지시 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뭐 불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행위인 것인지 이런 행위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하고 예.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죄를 정하는 법규에서는 네.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헌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것, 즉 공직선거법 283조는 위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양형에 대한 판단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